네, 안녕하세요. 하나옵션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5% 넘게 반등을 했다가 5일선을 부딪히면서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1.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이 조금 의아하시는 하나옵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오늘 수주 공시가 나온 거 맞아요. 그런데 VLCC 두 척 매출액 대비 3.5%의 수주가 나오니까 반등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아한 게 뭐냐면 11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내적 수주가 나오면서 매출액 대비 9.9%의 수주가 나왔는데 주가 어떻게 됐었어요? 오히려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2%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수주에는 왜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제가 분명히 어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었죠. 제가 어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었는지 잠깐만 보고 들어가 보자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고 1700분 정도 시청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리 선반영돼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승 모멘텀이라고요. 뜬구름 잡는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서 제가 정말로 현실적인 상승 모멘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기 때문에 결국 고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한정적인 캐파에서 한정적인 수주를 받아내니까. 그런데 이 고정비 산업의 한계에 돌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어제 고정비 산업의 돌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집중하세요. 어떻게 돌파를 만들어내냐? VLCC 같은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에 수주를 받아와요. 그리고 그 수주를 그냥 중소형 조선사한테 하청을 맡기는 거예요. 원래는 블록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블록 단위의 수주는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배 한 척을 그대로 하청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옵션은 고정비 산업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움직임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제가 어제 VLCC 원유 운반선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정된 도크를 깨고서 추가적인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VLCC 매출액이 훨씬 더 적은 선박 수주였지만 하나옵션이 장 초반에 5%까지 반등할 수 있었던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옵션 5%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은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될 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 드리죠. 지금 시장은 무지성 매수를 해서는 무작정 기회를 잡아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옵션이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들은 뭐가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하나옵션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너도 똑같잖아. 너도 결국에는 매수하라고 할 거잖아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매수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결국 매도를 해야 될 시기는 올 거다.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얘기 드릴 거니까 하나옵션에서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옵션 우리 주주분들 정말로 힘내셔야 되는 시기니까 응원의 댓글 하나옵션 화이팅 하나옵션 주주들 힘내자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주주분들 정말로 힘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옵션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눌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VLCC 하청을 껴서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기대감이면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윗꼬리 캔들을 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 수급을 한번 봐보자고요. 오늘 수급에서도 외인들은 매도를 진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옵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하나옵션은 외인들이 개인들의 비싼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그런데 최근에 외인들 오히려 350만 주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을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매도를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옵션 주주분들은 걱정되실 수밖에 없고 외인들의 이탈이 나와 이거 하나옵션 고점인 거 아니야?
하나오션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를 했으니까 본질이 깨진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인들이 이탈을 하는 이유가 과연 고점이 깨져서 본질이 깨져서일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외인들이 이탈을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요.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서 시청하세요. 외인들이 이탈을 하는 진짜 이유는 저는 유동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것도 모르냐? 장난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시장 유동성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만큼이나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지급 준비율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예요. 세 번째는 추가적인 요소가 나왔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만들어졌죠. 첫 번째,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얘기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은행의 돈인 지급 준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진 상태죠. 미 재무부의 TGA 잔고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최근에 굉장히 장기화됐었던 미정부 셧다운 그리고 지금은 앱스타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쉽게 돈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어제 기준 레포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만 봐도 지금 시중에 돈이 없는 상태다. 은행이 돈이 없어서 연준한테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외인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공격적으로 개인들의 비싼 매도 물량을 받아주던 외인들의 수급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외인들이 방어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게다가 그 정점을 어제 일본 금리 인상이 찍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본 금리 인상이 도대체 하나오션 주가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엔저를 유지를 했어요. 엔화 가치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싸게 일본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헤지펀드나 증권사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한국 같은 신흥국에다가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왜? 한국에서 직접 돈을 빌려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일본이 저금리 상태였으니까 일본한테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특히 외인들의 유입이 많은 하나오션은 더욱더 그랬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싸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하나오션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엔화가 비싸질 것 같은 움직임을 취하다 보니까 환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청산,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인들의 매도, 수급의 이탈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일본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 지금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EOBP 금리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 결국 레버리지를 땡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번 발생을 했었죠.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때 2024년 8월에 코스피 차트가 어땠었냐면 말도 안 돼요. 코스피가 그냥 10% 땅으로 꽂는다고요. 3거래일 동안 말도 안 되게 코스피가 빠지면서 2386포인트까지 찍어요. 그만큼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는 시장 영향력이 강한 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주를 터트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지면서 엔캐리 청산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발생되는 거라고요.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장에 쇼크를 줄 수 있는데 제가 그럼 이 쇼크가 나올 거니까 매도를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때 다른 개인 주주분들은 다 패닉셀, 다 매도 버튼 누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는 하나오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무조건 기회라는 거예요. 왜?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게 됐을 때는 기업들이 저평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진다. 20%, 30%는 정말 쉽게 올라가거든요. 다시 코스피 차트를 봐보자고요. 코스피 차트 2024년 8월을 보게 됐을 때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되고 나서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나오는 눌림목 구간이 아니라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나고 하나오션이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면서 강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때, 그때가 비중 조절을 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속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꼭 남겨놓으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힘내야 되는 시기니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제가 하나오션의 주가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후로 나오는 반등 구간에서 끝난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과거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너무 건조하다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주식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나요? 결국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분명 하나오션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이후로 큰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불안하신 주주분들, 걱정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몰빵하신 다음에 주가 눌려가니까 죽상이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기분이 바뀌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투자일까요? 강한 반등이 한 번씩 만들어질 때마다는 하나오션 이제야 가는구나 박수 치시고, 주가 강하게 조정 받으니까 하나오션 이 쓰레기 같은 기업 이제라도 매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 투자일까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없이 그대로 몰빵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나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형성이 해결되면서 나오는 강한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을 통해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서 더 이상 하루하루 감정에 휘둘리는 감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발생됐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객관적인 투자 이제라도 진행해 나가 보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이라고 2글자 분명히 보내놓으세요. 문자 보내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 정말로 힘드실 시기니까 다같이 힘내서 버텨내 보자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면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아직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승 추세 속에서도 고점 대비 30%가량 주가가 눌렸을 때는 항상 존재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30% 주가가 눌리고 나서 항상 강한 반등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개인들은 30% 주가가 눌릴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공포에 매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오히려 고점에서 탐욕의 매수를 하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30% 주가 눌리자마자 강한 반등 만들어졌고 15만원까지 주가 상승하니까 하나오션 아직까지 살아있었구나, 지금이라도 기회를 잡아야겠다,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3만원에서 시작한 평단이 7만원에서 시작한 평단이 지금 결국 12만원, 13만원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공포에 매도를 해야 되나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공포에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남들은 탐욕을 부리면서 추격 매수를 진행할 때 우리는 탐욕에 매도를 해야지 수익을 챙겨가면서 변동성을 이용하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투자 누구나 할 수 있었으면 누구나 돈 벌었겠죠. 하지만 진짜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저라고 처음부터 객관적인 투자 진행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했어요. 저도 억대빚도 져봤고 깡통도 차봤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겠다고. 그러고 나서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저는 정말 운이 좋게 그게 복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제가 지금은 짧게 얘기 드리지만 짧지도 않았고 쉽지도 않았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옵션 같이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개인들 당연히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하나옵션 주주분들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옵션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더 이상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하는 투자 우리가 해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옵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게 됐을 때 주가의 눌림목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매도를 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될 시점이다. 그 기회를 잡고서 나오는 20-30%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서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도 늦지 않으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12월 초에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타점 받아가세요. 하나옵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하나옵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선 섹터에 몰빵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옵션, 한국카본, 조선기자재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조정 어때요? 굉장히 뼈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종목만 여러 개 담는다고 해서 분산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섹터를 늘려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옵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가져왔으니까,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글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글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셔서 우리 이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수익률 만들어 가 보자고요.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더욱더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구글 관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구글이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완성이 된 회사다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엔비디아만 주가가 올라갔냐는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SK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수혜주, 관련주로 뽑히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배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구글 관련주, 결국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구글 관련주에 묶여서 강한 상승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글 수혜주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기사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었던, 데이터 관련 계약을 체결했었던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TPU,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행 예약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제미나이 3.0을 공개하면서 이 AI를 통한 광고까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결국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제가 위에 기사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데이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혜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야, 고점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주가만 보게 됐을 때는 전고점을 다시 터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달성했는데 지금 전 고점에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히 바닥 거래량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은 결국 유통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주가 시장에 유통이 됐는데 99만 주가 매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까요? 터지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99만 주를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다시금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다? 슈팅이 임박했다. 결국 마지막 1만 주에 매집을 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고점 대비 말도 안 되는 20%의 하락을 보여줘요. 결국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터는 개미털기를 진행하면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점에서 그대로 슈팅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얘네들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진행해 왔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고 나서 강한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만 있으면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기만 한다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가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률, 우리가 이번에는 구글 관련 수혜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 매집 못하셔서 굉장히 후회하셨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글 관련 수혜주 먼저 가져가 보자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구글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찾아온 종목인데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꼭 상업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구글 제 번호로 남겨주신 다음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